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두 사람은 뜨거운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보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끝없이 탐닉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60대 후반, 한 남자의 인생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찾아온다고 하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은퇴자 이성민 씨 67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여성, 바로 이웃집 여자 한지영 씨. 67세인 이성민 씨는 40년간 중견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작년에 은퇴한 평범한 남성입니다. 아내 조은숙과는 결혼 42년 차,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죠. 하지만 성민 씨의 마음속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였습니다. 40년간 회사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왔던 성민 씨에게 갑작스러운 자유는 오히려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내나 자녀들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 때문이었죠. 아내 은숙 씨는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성당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손자들 돌보는 일. 오히려 남편이 은퇴한 후 더 바빠진 것 같았습니다. 성민 씨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나는 이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은숙 씨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시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겉으로는 남편을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성민 씨에게는 집에서 얼씬거리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3개월 전 성민 씨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온 것입니다. 한지영, 52세. 남편을 5년 전 암으로 잃고 혼자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을 성민 씨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트럭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 지영 씨가 고마움을 표현하며 보여준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런 미소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지? 성민 씨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지영 씨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자유롭기도 하고, 물론 외롭기도 하지만요. 이런 솔직함이 성민 씨에게는 신선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모습이 부러웠죠.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이웃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점점 지영 씨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갈 때도 혹시 지영 씨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지영 씨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무의식적으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 옮기지 못해 애를 먹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참 어렵네요. 그때 지영 씨의 손이 성민 씨의 손과 스쳤습니다. 정말 우연한 접촉이었지만 성민 씨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지, 이 기분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40대 초반 이후로는 느껴본 적이 없는 설렘이었죠. 그날 밤 성민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의 접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이 생기는구나. 지영 씨를 만난 후 성민 씨는 아내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은숙 씨는 이제 가족이자 동반자였지만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를 여자로 보지 않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아내와 마지막으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치여 그럴 여유가 없었고 중년 이후에는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 지영 씨는 달랐습니다. 아직 52세로 젊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대해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성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며칠 후 지영 씨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 만들어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 자연스러운 배려에 성민 씨는 감동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은 이런 작은 배려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는데 지영 씨의 관심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보답은 무슨?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영 씨의 눈빛에는 단순한 이웃 의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민 씨도 그것을 느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었지만 서로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은퇴하시고 어떠세요? 적응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막막했지만 지영 씨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신 후에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지영 씨의 솔직한 고백에 성민 씨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완전히 적응 못했어요. 40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뭔가 제자리를 잃은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저도 아내 역할만 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4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잖아. 67세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런 설렘을 느낄 권리도 있는 거 아냐? 그리고 가장 솔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성민 씨는 자신과의 치열한 내적 갈등을 벌였습니다. 도덕적 양심과 인간적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죠. 이런 성민 씨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아내 은숙 씨였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진 남편,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어딘지 들뜬 기분. 심지어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쓰는 모습까지. 42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와요? 그냥 산책하고 그래. 산책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요즘 옷도 많이 신경 쓰시네요? 성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죠. 뭔 소리야? 그냥 건강관리 좀 하려고. 하지만 은숙 씨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창문 너머로 남편이 옆집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은숙 씨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친구들과 1박 2일 온천 여행을 떠났고 성민 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 씨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성민 씨, 죄송한데 집에 전기가 나갔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민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지영 씨와 단둘이 있게 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전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지만 밖은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에 어떻게 가세요? 잠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죠. 지영 씨의 집에서 함께 있게 된 두 사람.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영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성민 씨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우아한 손놀림, 정성스러운 모습,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지?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깊었습니다. 성민 씨, 혹시 결혼 생활에서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은 게 있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성민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 사실 요즘 아내와는 좀 서먹해진 것 같아요. 42년을 살아왔는데도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함께 있으면 가족이 되어버리니까. 연인의 감정은 사라지죠. 지영 씨의 말에 성민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언제부터인가 아내를 여자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가족이죠. 저도 남편과 마지막 몇 년은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비는 계속 내렸고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영 씨. 네. 요즘 제가 이상해졌어요. 계속 당신 생각만 나요. 성민 씨의 고백에 지영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기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성민 씨,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요. 성민 씨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영 씨에게 다가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42년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어요. 지영 씨의 말에 성민 씨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 씨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과 활력이 넘쳤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4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한 거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지? 성민 씨는 이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은숙 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 만나고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서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영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저도요. 남편이 가신 후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했고,
무엇보다 은숙 씨가 눈치챌 위험이 커졌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혹시 들킬까봐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져갔습니다. 은숙 씨가 성당 피정으로 2박 3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에게는 지영 씨와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첫째 날 저녁, 지영 씨가 직접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성껏 만들어 볼게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요. 당신이라는 호칭에 성민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내도 오랫동안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지영 씨는 홀로 외로움의 밤을 새우며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뜨거운 열정을 느꼈어요. 성민 씨 또한 바쁜 아내와 무심히 지내온 시간이 길어서 지영 씨를 보며 가슴 벅차고 설레는 감정을 누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뜨거운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보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끝없이 탐닉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민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황홀한 행복감이었어요. 지영 씨 역시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죠. 성민 씨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근육질 몸매에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에 마음이 녹아내렸던 거죠. 뜨거웠던 하룻밤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후 이틀간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긴 대화를 나누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였구나. 성민 씨는 지영 씨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성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성민 씨는 집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서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와의 결혼 사진,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42년의 세월이 담긴 추억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영 씨, 우리 이거 맞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4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성민 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지영 씨도 당황했습니다. 성민 씨,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사랑. 맞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면.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도덕, 행복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지막 날 은숙 씨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몸이 아픈 수녀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워진 은숙 씨는 옆집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남편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남편과 옆집 여자가 너무나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은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2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성민 씨가 집에 돌아오자 은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털어놔 보세요. 내가 다 봤어요. 여보,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옆집 여자와. 은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42년이 뭐예요? 저는 뭐예요? 성민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문제예요?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 밤부터 집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고 성민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지영 씨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자신 때문에 옆집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며칠간 성민 씨를 보지 못한 지영 씨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성민 씨, 우리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지영 씨, 42년 동안 살아온 부부 관계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저도 죄책감에 잠을 못 자겠어요. 지영 씨의 결단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기존의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을 잃으면 저는, 성민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성민 씨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영 씨를 잃은 상실감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성민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지영 씨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자극에 빠진 걸까? 곰곰 생각해보니 지영 씨에게 끌린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영 씨는 자신을 하나의 개별적인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성민이라는 사람으로. 반면 가족들에게는 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가장, 남편, 아버지. 그 역할 뒤에 숨은 진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은 없었죠. 결국 성민 씨가 먼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왜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이가 나빴나요? 아니야. 내가 순간 정신을 놓았어. 성민 씨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외로웠다는 걸 몰랐어요. 은숙 씨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관심을 갖기로 해요.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성민 씨와 은숙 씨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아내의 성당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고 함께 등산도 다녔습니다. 은숙 씨도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 여행 갔었죠? 글쎄,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데. 그럼 한 번 가볼까요? 늦었지만 42년 만에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한 달 후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민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때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소중함, 가정의 의미, 그리고 인생 황혼기에도 남자로 여전히 뜨거울 수 있는 마음. 지영 씨와의 시간은 제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42년간 함께 해온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영 씨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반자와의 깊은 유대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사랑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